제대로 뉴스데스크 1회에 출연한 기자 5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MBC 경영진도 보도 책임자도 아닌 국민들께 제작 경위를 밝힙니다. 그동안 MBC 뉴스데스크는 공영방송 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했고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거대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MBC 뉴스 누구입니다를 외쳤던, MBC 로고가 선명한 카메라를 들쳐매고 현장을 누볐던, 그렇게 취재된 뉴스를 함께 제작했던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저희도 소시민, 월급쟁이다 보니 이 같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뉴스데스크에 하루하루 부끄럽게 동참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기자였기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기자이고 싶었습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5명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와 카메라, 편집기를 잠시 내려둔 저희들은 저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뉴스데스크가 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굳이 제대로란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때까지, 월급은 안 나오겠지만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겠습니다. 파업 현장에 있는 MBC 기자와 스태프 모두의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석고대죄 드리겠습니다. 정권의 방송, MB의 MBC로 전락한 것에 대한 석고대죄로 시작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공영방송 MBC의 사망을 선언하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시민들 앞에 다짐했습니다. 여권의 방송, 정권의 방송, MB의 방송, 더 이상 이런 비극이 MBC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언론의 사명을 다해 투쟁하고 올라가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무너진 MBC의 모습에 실망했던 시민들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MBC 조합원들을 뜨겁게 안아줬습니다. 실종된 사장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나, 둘, MBC 화이팅!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MBC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MBC 화이팅! 지난주 처음 방송된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유튜브에서만 무려 4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업 집회에는 각계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치지 말고 가십시오.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응원하고, 정직한 것이, 진실한 것이 승리하는 세상.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뉴스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것에 틀림없다라고 로버트 F.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이상 정찬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노조 사무실엔 후원 물품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에 빵, 라면 등 먹을거리부터 익명의 시민이 보내주신 손난로. 이건 한의사분들이 보내주신 보약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꼼수다가 매회 20분씩 MBC 파업을 다루기로 했고, MBC 파업을 응원하는 각종 콘서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노조 파업을 계기로 현 정부의 언론 장악에 저항하는 언론계 내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새 노조가 17일부터 23일까지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고, 언론노조는 대선 유력 후보들에게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후보들은 MB정부의 언론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권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조만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다른 질문 안 돼요. 다른 질문은 MBC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딴게 뵙기가 어려서 요새 좀 MBC 파업 중인데요. 어디에? MBC 파업 관련해서 좀 견해를. 위원장님 여기 악수하고 싶어요. MBC 파업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MBC 사측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문호동 무임금은 물론 징계와 민형사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뉴스 영상 PD에 이어 취재기자까지 1년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회사는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면서 1년짜리 계약직 기자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계약직 기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왜곡 편파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꼼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결국 파업 이후에도 MBC 뉴스가 계속 왜곡 편파 보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측은 지난 13일 새벽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기습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측의 대응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MBC를 되돌리기 위해 파업에 나선 만큼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제대로 뉴스 이호찬입니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달 뒤 MBC PD수첩 연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충근 PD에 대해 검찰이 검거작전에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서 늦은 밤까지 잠복하다가 퇴근하던 이 PD의 차량을 추격한 겁니다. 창문을 똑똑 두드리길래 제가 창문 살짝 내리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이 친구 씨 맞으시죠 하길래 저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중앙지검에서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연출자인 김보슬 PD는 만삭의 몸으로 체포돼 수갑까지 차야 했습니다. 돈을 받든 성상납을 받든 그런 것만 아니면은 내 평생 검찰에 갈 일이 있겠는가. PD라는 직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형사소추에 나설 사건이 아니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법원 역시 1, 2, 3심 모두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1, 2, 3심을 모두 패소한 수사팀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당시 형사 6부장이던 전현준 검사는 현재 검찰의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직속 상관이었던 정병두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검 범정기획관이나 법무실장은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모든 검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하지만 이른바 검찰의 윗선의 신임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반면 처벌을 할 사안이 아니라며 망설였던 임수빈 검사는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닙니다. 3년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유명세를 탔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옥살이까지 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은둔하고 있는 박 씨와 어렵게 연결이 닿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나요?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사람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도 누군 쓰지. 취재팀이 입수한 박 씨의 진료 기록을 보면 박 씨가 커터칼을 보고 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아예 공소 자체가 취소됐는데 정작 수사검사들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였던 김주선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으로 영전했고 김수남 3차장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 속에 재판에서도 줄줄이 졌지만 문책은커녕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였잖아요, 정치. 정치를 했는데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내부의 구성원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 등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특히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차장검사 시절 이 사건들 가운데 2개를 직접 지휘했던 바 있습니다. 30년 전에 긴급조치로 갔을 때는 검찰이 조금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치검찰들 그런 부끄러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해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검사 개개인의 인사 문제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뒀다간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은 완전히 요원해질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 제대로 뉴스 임명현입니다. 최근 사법부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평소 소신 발언을 해오던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되면서 괘씸죄 처벌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 네. 판사들도 불투명한 인사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잇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법파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서기호 판사를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작년 말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각하의 빅엿이란 표현이 들어간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올린 글이 이제 그 자체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고, 다만 이제 그게 조선일보에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죠.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게 이제 실제 재판에서, 실제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업무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공간에서 그 외의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이번 그 재임용 탈락에 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에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도 저한테 통보할 때 오로지 근무 성적만 문제로 삼았다고 하셨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세간에서 많은 분들이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번 근무 성적 문제가 제대로 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 통계상으로는 여기에서 보듯이 평균이었거든요, 저는. 2008년의 경우는 제가 사건 처리 1위고 조정률이 2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매년 하가 언제 매겨졌는지. 대법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 평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를 받은 적도 저는 몰랐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근무 동안에 그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하를 주고 계셨던 거죠. 2009년도에 신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글도 올리고, 그 다음에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저는 했었습니다. 판사회의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법원장이나 윗분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주관적 평가에서 반영을 해서 하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도 그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장 합리적이야 할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거든요. 다 비공개고, 그다음에 상향식 평가도. 사법개혁 운동을 하려면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에 어떤 문제점들을 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실 예정인지. 자기 소신껏 자기 재판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이거는 조정에 적합하면 조정하는 것이고, 좀 적합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좀 빨리 선고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건 좀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 처리 속도를 중요시하는 법원장이 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사건조차도 빨리 선고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장이 그렇게 인사권과 근무평정에 관한 권한이 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그렇게 눈치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료화라는 겁니다. 사법개혁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는 건 있나요? 네, 다음 주부터 변호사가 되지만 국민들의 사법 불신 해소하는 쪽에 노력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금요일부터 전국의 각 지법에서는 불투명한 인사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기호 이정열 판사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일부 시민들은 금요일 저녁 법원을 나오는 서기호 판사에게 국민법복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C 제대로 뉴스 전준홍, 남상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 땅에서 우리한테 줬는데 좋은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 수정은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수배전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부터 MBC 노조가 시민 여러분께 배포하고 있는 실종자 찾기 전단인데요.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을 찾아라. 오늘은 무단결근을 임쌌는 사장님을 찾아 직접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순규 기자, 사장님 오늘도 안 보이나요? 네, 저는 지금 MBC 조합원들이 김재철 사장을 찾아 나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김 사장이 살고 있는 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동네 김재철 MBC 사장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동네 학생들도 여기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외국인도 김재철 사장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나마 집 앞 빵집에서 몇 년 전 행적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신데. 아, 오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은 사람. 많이 보셨어요? 예. 무슨 일 있으세요? 제작진은 김 사장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둘러봐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장님. 할 수 없이 쪽지를 남기고 떠나려는 순간 문을 열고 나온 경비원은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김재철 사장님 없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르지. 사는 집은 여기 맞죠? 네? 사는 집은 여기 맞죠? 사는 집은 여기 맞는데 없다고 여기. 못 보셨어요 계속? 몇 년이 그 부임원들은 못 봤어요. 정원석 청주? 네. 그때부터 못 봤어요. 지금 여기 그럼 안 사세요? 안 살아요 이거 살기만. 집은 분명히 맞는데 집에는 몇 년째 오지 않는다는 경비원의 증언. 그렇다면 그는 사장 취임 이후
어디서 어떻게 지내온 걸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섬뜩하기까지 한 김 사장의 신출귀몰한 행적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곽승규 기자.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자신의 행적을 철저히 감추고 살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건 지난 2010년 3월. 그런데 김 사장은 취임 직후 특이한 비서실 인사를 단행합니다. 원래 비서실에 근무하던 직원들 외에 과거 지역 MBC 사장 시절 자신의 차량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남성 1명과 또 다른 여비서 1명을 비서실에 새로 취업시켜 측근에 앉혀둔 겁니다. 한마디로 MBC에 내려온 낙하산 사장을 따라 비서들까지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영방송 사장의 동선이 마치 1급 비밀처럼 돼버린 겁니다. 자신이 비서실에 심어둔 수행비서와 여비서 외엔 그의 동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고위 간부들조차 사장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던 이 기관장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무 기간 시간 동안의 외부 활동들은 대부분 다 또 판공비로 사용되어지고요. 또 관용차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다 일정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관용차를 타고 자기는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영방송 MBC 사장이 청와대로 불려가 조인트를 까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폭로됐을 때나 김 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여당 인사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 때도 MBC 구성원들은 이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장의 동선을 모르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네티즌 사이에선 혹시 지금도 어디론가 불려가 조인트를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걱정되는 마음에 노조원들은 오늘도 김 사장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님! 김재철 사장님!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저희가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취재진 이번 주에도 김 사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을 찾아라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요즘 MBC는 안 봤나 공수면 충분 시청자 외등 돌렸나 정권 비판 뉴스 실종 바로 채널 돌려 MBC 누가 맞췄나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를 말해봐 낙하산 사장 또 MBC 장악 큰 집에 가서 조인트 낚아요 비판 실종 MBC 막장 인사 MBC 징계 낱말 MBC MB 방송 MBC 기웃기 김재철 좀 있으면 선거철 집에 나가 김재철 집에 갈 때 지하철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꿈으로 다시 MBC 프리덤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 말해줄게 정권의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의 열기로 공정방송 100%
유리와